우리 몰과 화학 반응식에서 몰 배울 거야. 몰. 자, 우리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화학식량입니다. 화학식량. 첫 번째 원자량이라는 게 나와요. 원자량. 자, 이 원자량의 정의는 거기도 나와 있듯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로 정하고, 지금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일단 적고 설명할게요.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적인 값.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거. 자, 원자량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거래.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원자량은 단위가 따로 없습니다. 단위를 붙여주지 않아요. 원자량은 단위가 따로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질량수. 얘들아, 질량수라는 게 뭐야? 너네 원자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배웠어? 원자는?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가 원자에서 배웠을 때 대부분의 질량을 원자핵이 차지하는 거고요. 전자는 너무 작아가지고 질량이라고 뭐 쳐주지도 않아. 원자핵이 대부분 질량을 차지한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 전자는 대신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질량과 부피는 다르지. 다른 거 알고 있을 거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서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하고 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질량을 구성하는 게 대부분 원자핵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수라는 건 뭐와 뭐의 합이냐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을 우리는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하면은 탄소 원자는 C지, 그 왼쪽 위에 첨자에 질량수를 적는 거야. 12라고. 그리고 아래 첨자에 원자 번호, 탄소의 원자 번호 몇 번이야? 6번, 그치? 6이라고 적는 거야. 이게 바로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해서, 자, 얘가 질량수라고 했어. 얘가 원자 번호야. 이 원자 번호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성자수 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야. 그럼 이제 다 했다?
자, 탄소의 경우에는 얘들아 양성자수가 그럼 몇 개인 거야?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인 거야. 그러면 탄소의 양성자수는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야. 6인 거야. 그러면은 탄소 원자의 중성자수는 몇 개겠어? 6개. 그래야 합쳐서 12가 나오니까. 이해했죠? 네,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탄소 원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가 기준이 돼서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거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가 한 개가 있어. 얘를 저울에 달았어. 저울에 달았더니 수소 원자 12개와 같았대. 그러면 우리 탄소 원자의 질량이 12라고 알고 있지? 탄소 원자의 질량이 10인데 얘가 한 개 있어. 수소 원자 12개가 같아야 된대. 그럼 이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1, 그치? 1.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값으로 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 탄소 원자가 4개가 있어. 탄소 원자 4개. 이게 산소 원자입니다. 산소 원자 3개와 똑같대, 무게가. 그러면 산소 원자 하나가 12잖아? 그럼 12 곱하기 4니까 얘가 48이 돼야 되잖아?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48이 돼야 돼. 근데 산소 원자 3개일 때 48이래. 그럼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16, 그치? 16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원자량의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원자량 알겠네. 수소의 원자량을 탄소랑 비교했을 때 1이라는 거 확인했고, 탄소 원자량 10이라는 거 확인했고, 산소의 원자량, 원자들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산소 원자량은 16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원자량은 너네들이 외우면 좋겠지만 문제에서 항상 다 제시를 해줘. 그래서 거기 표를 보면 수소 원자량 1, 탄소 원자량 12, 질소 원자량 14, 산소 원자량 16, 나트륨 원자량 23, 염소 원자량 35.5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절로 암기가 될 거고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굳이 노력해서 안 외워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왜 이 원자량을 사용하느냐? 원자의 실제 질량은 굉장히 작아. 엄청 작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원자량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거야. 원자의 실제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원자량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거기 프린트에 없지만 이거 개념도 하나 짚고 갑시다. 뭐냐면 평균 원자량. 말 그대로 원자량을 평균 낸 게 평균 원자량이다 라는 거야. 이 평균 원자량이 왜 존재하느냐, 왜 등장하게 됐느냐라는 건 이 동위 원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동위 원소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어. 수소의 질량수가 달라.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도 있고 질량수가 2인 수소 원자도 있어.
위첨자에다가는 질량수를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얘는 질량수가 1인 거지? 얘는 질량수가 2인 거지? 이 질량수는 뭐였냐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게 질량수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원자번호, 수소 원자번호 뭐야? 몇 번이야? 1번이지. 1번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엔 질량수가 1, 양성자수가 1. 그 다음에 얘도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게 질량수인데 얘도 수소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1이야.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이 중성자수의 차이 때문에 동위 원소가 생겨난 겁니다. 중성자수가 달라. 그럼 얘는 질량수가 1인데 양성자수가 1이야. 그럼 얘는 중성자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양성자수가 1인데 질량수가 2야. 그러면 얘의 중성자수는 1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중성자수의 차이 때문에 다른 원소가 같은 원소지만 다른 질량수가 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동위원소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량수가 1인 이 수소의 원자량이 1.0078이래. 그리고 이 질량수가 2인 수소의 원자량이 2.0141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평균 원자량을 구하려면은 원자량과 뭐를 알아야 되냐면 존재 비율, 이 원소가 얼마나 자연계에 존재하느냐. 존재 비율. 질량수가 1인 수소가 99.985%, 존재 비율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로 존재를 한대요. 그리고 질량수가 2인 수소의 존재 비율은 0.015%로 존재를 한대요. 그럼 딱 봐도 얘는 99.99 거의 99만큼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계에서 흔히 수소라고 하는 건 이 질량수가 1인 수소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평균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얘까지 끌어온 거고요. 이럴 때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 원자량 원자량 1.0078에 존재 비율을 곱하면 돼요. 얘는 바로 99.985라고 쓰면 안 돼. 100분의 99.985 더하기, 이번엔 질량수가 2인 수소를 더하면 돼요. 원자량 2.0141에 100분의 0.02로, 이게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야. 너네들 내신 시험에 설마 이렇게 숫자 더럽게 나오겠어? 이렇게 더럽게 안 나오겠지. 아니면은 차라리 식을 구하라 라고 나오던가, 아니면 조금 더 깔끔하게 얘가 원자량이 1이고 얘가 원자량이 2인데 얘는 99% 존재하고 얘는 1%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는 나올 수 있겠지. 그럼 그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지?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해볼게. 탄소 해봅시다. 탄소는 질량수가 12인 탄소와 질량수가 13인 탄소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얘 우리 이제 질량수 개념 알잖아. 얘가 질량수가 12인 거고 얘는 질량수가 13인 거야. 탄소 원자는 원자번호 6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수 6, 양성자수 6인 거는 똑같아. 뭐의 차이가 있느냐? 바로 중성자수의 차이가 있다. 중성자수 얘는 12가 돼야 되니까 6이 되어야 되는 거고, 얘는 13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중성자수가 7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거고,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얼마냐면은 12라고 하고, 질량수가 13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너네들 계산하기 쉽게 그냥 존재 비율도 자연수로 써줄게. 존재 비율 98%고 얘의 존재 비율은 2%라고 해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질량수가 12인 탄소와 질량수가 13인 탄소로 했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많으니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탄소를 얘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의 평균 원자량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평균 원자량. 그럼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 12에 100분의 98 더하기 질량수가 13인 탄소의 원자량은 13 곱하기 존재 비율 100분의 2. 그럼 이거 계산하면 대충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봐. 저 정도 계산은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대략 12.02. 02는 그냥 00이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지? 소수점 둘째 자리. 그러니까 탄소의 평균 원자량 12. 우리 탄소의 원자량 10이라고 배웠지? 평균 원자량 조금 차이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 알겠지? 원자량의 존재 비율을 곱하면 돼. 근데 존재 비율은 퍼센트 단위니까 100분의 땡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원자량 하면서 평균 원자량까지 했어. 이게 안 낡았네. 자, 우리 두 번째는 이제 분자량.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었잖아. 상대적인 질량이었잖아. 그치? 분자량은 그럼 뭐겠어?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O2야. 얘들아 이거 보이니? 물에 써도 보여? 괜찮아? O2야. 그러면 얘는 산소 원자가 2개 있는 거 맞아? 산소 원자 2개가 O2 분자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의 원자량에다가 산소의 원자량을 더해주면 되겠다. 산소 원자량은 거기 위에 표에 16이라고 나와 있어. 16 더하기 16 해서 32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거야. 미리 지워놔야겠다. 나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혹시나 내가 판소하는 거 만약에 사진 찍고 싶으면 사진 찍으셔도 돼요. 사진 찍는다고 얘기해도 돼요. 알겠죠? 내가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O2 했고 이제 H2O 물이죠? 물 분자 하면은 물 분자는 수소 원자량 수소 원자 두 개 있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량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더하기 산소 원자량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수소 원자량은 표에 보면 1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 원자량 16. 그러니까 물 분자량은 18 이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량 더하기 산소 원자량. 이산화탄소 한 분자에 산소 원자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그럼 탄소 원자량 12에 산소 원자량 16 곱하기 2 하니까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44 이렇게 하면 된다. 세 번째는 화학식량. 분자가 아닌 화학식을 화학식량이라고 해. 분자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분자가 아닌 거 뭐가 있느냐?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죠. 분자의 대부분은 공유결합 물질이야 얘들아. 공유결합 물질이 분자야. 이온결합 물질 NaCl. 나트륨 거기 표에 나와 있나? 23. 얘는 나트륨 이온의 원자량과 염화이온의 원자량을 구하면 돼요. 내가 이온이라고 했지만 얘는 결국엔 나트륨 원자량 구하면 되는 거야. 40. 왜냐하면은 이온, 이거 이온이 생기는 건 전자를 잃고 얻고에 따라서 이온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아까 내가 여기다가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근데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인 원자핵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잃고 얻고의 차이에는 그렇게 질량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트륨 원자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염소의 원자량 35.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5.5. 나 지금 뭐 잘못했는데? 나트륨 원자량 40 맞아? 23이지. 나 왜 40이라고 썼지? 칼슘을 잘못 썼나봐요. 23. 그러면 58.5 이렇게 되겠네요. 58.5. 그럼 너네가 한번 해봐. CaCl2의 화학식량 어떻게 되는지. Ca의 화학식량이 40이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얘는 칼슘 이자 양이온의 원자량에다가 염화이온의 원자량 곱하기 2. 염화이온 두 개 있으니까 40 더하기 35.5 곱하기 2 이하면 얼마 나왔어? 111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배운 거고, 원자량에서 그 무게 비교하는 거, 아까 선생님 여기 양팔 저울 같은 거 그려줬지? 그 내용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 평균 원자량이 사실은 수능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 근데 내신에서 만약에 한다면, 학교 선생님이 평균 원자량을 다룬다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평균 원자량은. 그리고 분자량, 화학식량 이렇게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뒤에 개념평가 문제 있거든? 개념평가 문제 1번 먼저 하고 가자.
개념평가 문제 1번 먼저 하고 갈게요. 1번 한번 풀어봐봐. 자,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자량에 대한 자료이다. 봐봐. 개념은 이렇게 알아들을만 해. 근데 문제에 적용하면 이건 뭐지? 라고 뜨억하는 게 바로 과학의 대표적인 예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얘들아 개념에서만 다룬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 안에서의 개념도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목표는 겨울방학 때 개념 70%만 알고 가자 라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면 30%는 나머지 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내신 때 채우면 되니까 지금은 기본 개념 알고 가자 70% 정도만 이해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생각해보면 원자량은 얘들아 진짜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값이야.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값은 그러면 변하진 않겠지? 그치? 절대적인 값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기억봐. 수소의 원자량이래. 원자량 자체가 상대적인 값이지. 그럼 당연히 수소의 원자량도 기준이 바뀌면 변할 거야. 기억은 틀렸어. 변해 얘는. 자,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질량은 얘들아 고유한 값이야. 절대적인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 디귿 0도씨 일기압에서 수소기체의 밀도. 얘들아 밀도도 절대적인 값이지 변하지 않는 값이야. 물질의 특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질량, 밀도는 절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아까 1번이 화학식량이었고 2번이 몰. 자, 이 몰이라는 거는 뭐냐? 몰. 매우 작은 입자수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입자수를 세는 단위야. 입자수를 세는 단위. 너네 단위 많이 사용했잖아. 만약에 연필 한 타스 하면은 연필 12자루 이렇게 1타스 12자루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단위지. 그러면 입자 1몰이 얼마냐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네. 일단은 이 몰을 사용하는 이유는 너네 입자 볼 수 있어? 눈에 보여 입자? 안 보이지? 굉장히 작아. 매우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 몰이라는 입자수를 편리하게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의 단위는 아까 원자량은 단위 없었는데 분자량, 화학식량 단위 없었는데 이 몰의 단위는 그냥 한국말로 몰 이렇게 써도 되고 영어로 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몰과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잖아. 1몰은 입자 몇 개에 해당하는 것만 알면 된다 라고 했지? 입자 바로 몇 개에 해당하냐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오케이. 얘들아 10의 23제곱 너네 셀 수 있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야, 그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1몰이래. 얼마나 작은 단위가 많이 있어야 1몰로 쳐주느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주지 않아요. 외워야 하는 값이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이거를 우리는 바로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이 아보가드로 수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넘버 n 아보가드로 a 요렇게 나타내. 아보가드로 수 NA.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너네들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탄소 원자 1몰이라고 했어. 그럼 탄소 원자 1몰이라는 건 탄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에 해당하는 거겠지? 탄소 원자 1몰은 탄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산소 원자 2몰이라고 했어. 그럼 탄소 원자 입자수가 몇 개냐? 라고 하면 입자의 수, 산소 원자 입자수는 2몰이니까 1몰일 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야. 그러면 2몰일 때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계산해서 써도 돼. 2 곱하기 6.02는 너네들이 계산할 수 있잖아. 12.03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또는 1.204 곱하기 10의 24제곱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2몰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그럼 3몰은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우리 분자로 가보자. 만약에 물분자 1몰이 있어. 물분자 1몰이 있어. 그러면 물 분자 수는 입자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입자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나는 이제 물 분자 안에 있는 원자 수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물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있어. 근데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 수는 몇 개야, 얘들아? 2개야. 그렇기 때문에 H2O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는 2몰이 있는 거고 물 분자 1몰에 수소 원자 2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원자는 물 분자 1몰에 물 분자 안에 산소 원자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1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나중에 너네들이 문제 풀면은 또 많이 틀리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물 분자 1몰이 있으면 수소 원자는 2몰이 있는 거고 산소 원자가 1몰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물 분자 안에 수소 원자 수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만큼 있는 거고 산소 원자 1몰은 산소 원자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만큼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 만약에 CO2 얘들아, CO2 분자 1몰이 있어. 그럼 얘는 CO2 분자 입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 있을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몰수, 몰과 입자수를 한번 구해봐. 그리고 요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뭘로 할까? NH3 암모니아 분자. 이번엔 1몰이 아니라 2몰이 있어. 그랬을 때 암모니아 분자 몇 개가 있고 이 암모니아 안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 몰수와 입자수를 각각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한번 이거 두 문제 한번 풀어봐봐. 그리고 이 아보가드로수를 우리는 입자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입자의 개수, 입자수. 자, 그러면 같이 해봅시다. CO2 분자 1몰은 CO2 분자 입자수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가 있는 거야. 이 CO2 분자 안에 탄소 원자는 하나 있잖아. 1몰이 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CO2 분자 한 분자에 산소 원자 2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2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입자수는 산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가 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가 있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몰이 아니라 2몰이래. NH3 암모니아 분자 2몰이 있대. 그러면 NH3 분자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만큼 있을 거야. 그치? 분자가 이만큼 있어. 근데 NH3 두 분자에 질소 원자, 만약에 얘가 1몰이 있으면 질소 원자도 한 개 있을 거야. 근데 얘가 2개 있어. 그러면 질소 원자도 2몰이 있겠죠? 그치? 그리고 수소 원자는 만약에 1몰이라 그랬으면 3몰 있었을 거야. 근데 얘 지금 2몰 있으니까 2 곱하기 3 하니까 6몰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1몰이 아닐 때 각각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질소 원자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만큼 있는 거고, 수소 원자는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만큼 있는 거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분자가 아니라 이온 화합물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 이온 화합물일 때. 예를 들어서 염화 마그네슘 1몰이 있다. 얘들아, 몰로 표시하는 거는 입자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gCl2 얘는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만큼 있다. 이거는 개수, 입자의 개수, 수라고 생각하면 돼. 몰은 입자의 양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수,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자, 이때 마그네슘 이가이온의 양
CL-의 양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양이라는 거는 뭘로 나타낸다 라고 했어. 뭘로 나타낸다. 그럼 마그네슘 이가 이온의 양은 염화 마그네슘 1몰에 마그네슘 이온 1몰 있고, 염화 이온 얘는 한 분자에 염화 이온 2개 있지? 2몰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이 아니라 Mg 플러스의 수라고 했어. 개수야. 그러니까 얘는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의 CL-의 수 하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다. 전체 이온의 양. 전체 이온의 양을 물어봤어. 그러면 전체 이온, 마그네슘 이온의 양은 1몰, 염화 이온의 양은 2몰. 그러니까 전체 이온의 양은 3몰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전체 이온의 수는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된 개념 전체 이온의 양. 여기는 전체 원자의 양은 3몰. 여기서 전체 원자의 양은 8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개념 전체 원자의 양. 전체 원자의 양은 얘들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 에다가 분자의 양을 곱해주면 되겠지. 이게 무슨 소리냐? 같이 해볼까? 같이 한번 해볼게. 전체 원자의 양을 구하래. 여기서 했던 CO2 분자의 전체 이온의 양을 구하래. 그러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 CO2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 탄소 원자 하나, 탄소 원자 2개, 총 원자의 수 3개. 그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서 나온 CO2라고 한다면 CO2의 전체 원자의 양은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 3에다가 분자의 양 1몰이었지? 1몰? 1몰. 그러니까 전체 원자의 양 3몰.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암모니아 한번 볼게. 암모니아. 자, 이 암모니아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 질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3개. 그러니까 총 원자의 수는 4지에다가 분자의 양. 우리 아까 암모니아 분자의 양은 2몰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2몰 해주면 8몰 이렇게 나온다. 2몰 더하기 6몰 하면 8몰이잖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그 지금 AV 용지가 너무 적잖아.
그치. 뭐 노트라도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필기거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지. 그치. 선생님이 그 앞에는 그 현대과학기술 발전 거기서는 웬만한 개념 다 타이핑해줬는데 여기는 너네가 직접 쓰면서 이해하라고 일부러 개념을 조금밖에 안 넣었거든. 좀 필요하다면 너네 뭐 연습장이나 그런 필기할 노트를 좀 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전체 원자의 양은 이렇다. 그리고 자 그러면 입자수는 얘들아 전체 원자 수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에다가 분자 수를 곱하면 되겠지? 즉 CO2의 분자 수는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가 될 거고 암모니아의 전체 원자 수는 8몰이니까 8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가 될 거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문제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거 봐봐. 원자의 양과 원자 수의 관계. 분자의 양, 즉 이 몰과 수, 아보가드로 수 개념, 분자 수, 이 개념 서로 비례 관계에 있죠. 그쵸? 아보가드로 수의 원자의 양, 분자의 양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 몰과 수는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혹시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핸드폰 촬영할 거면 지금 사진 한 장 찍을 사람은 찍으세요. 5초 줄게. 5, 4, 3, 땡. 자, 없어. 그러면은 지우고 몰과 질량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몰과 입자수 한 거야. 몰과 아보가드로 수가 몰과 입자수야. 우리 몰과 질량에서는 첫 번째 개념 뭐가 필요하냐면 몰질량. 얘들아 혹시 필기할 거 필요한 사람 내가 A4 용지 갖다 줄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많이 가지고 다음 시간에라도 또 가져와. 몰질량. 자, 이 몰질량은 뭐냐면 물질 1몰의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1몰의 질량. 그래서 단위는 그램 퍼 몰. 봐봐.
1몰당 질량이야. 그람 퍼 몰, 몰의 질량, 몰당 질량. 그래서 그람 퍼 몰 이렇게 쓴다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너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같은 화학식량 뒤에 단위를 붙여주면 돼. 예를 들어서 탄소 1몰의 질량 하면은 탄소 원자량 아까 얼마였냐면 12였어. 그렇기 때문에 12g per 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야. 1몰의 질량 12, 1몰당 탄소 질량 12g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탄소 2몰의 질량이야. 그러면은 산소 1몰의 질량은 16이야. 그치? 산소의 원자량 16이었어. 산소 1몰의 질량은 16. 그럼 2몰의 질량은 2 곱하기 16해서 32g per 몰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외워야 하는 공식이 있어.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물질의 양은 우리 몰이라 그랬지? 여기서 2몰을 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자량에다가 몰질량에다가 원자량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즉 물질의 양은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같은 화학식량 분의 물질의 질량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물질의 양을 우리 N이라고 써요. N은 화학식량을 우리 M이라고 써요. 분의 질량 W. 그래서 N은 M분의 W. 생각해봐. 이 M을 이렇게 뒤집으면 W 되지? 공식이 처음 안 외워지면 이렇게 외우세요. N분의 W, N은 N분의 W. 근데 N은 N분의 W는 외웠는데 M이 뭐지? W가 뭐지?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외우면 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식이 바로 그러면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물질의 질량은 물질의 양에다가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겠지. 이 화학식량을 몰질량이라고 써도 돼요. 어차피 몰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의 단위만 붙인 게 몰질량이기 때문에 알겠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단위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똑같은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 물에 물 54g의 양을 한번 구해보래. 물 54g의 양. 그러면 양을 구하라 그랬어. N은 N분의 W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야. 물의 화학식량 H2O
원자량을 얘기하는 거지. 수소 원자량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 원자량 16. 그러니까 물의 화학식량은 18이에요. 18분의 근데 18분의 W 질량, 여기서 질량 54g이라고 나와 있지? 54 하니까 물의 양은 3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럼 또 문제 한번 또 내볼까? 이산화탄소 CO2에 CO2 2몰의 질량, 2몰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물질의 양 2몰에다가 화학식량, 물질량 곱해주면 되겠지?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탄소의 원자량 12에 산소의 원자량 16 곱하기 2 하니까 44. 화학식량 44 곱해주면 얘는 88g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 그래서 저기서 물질의 양 공식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입자수 배웠잖아. 아보가드로수 배웠으니까 그거랑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거랑 합쳐서 그러면 1몰의 질량이 아니라 입자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1몰의 질량은 몰 질량인데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얘는 입자 1몰의 질량에다가 즉 몰 질량이지? 화학식량, 물질량에다가 개의 질량이잖아. 아보가드로수를 나눠주면 돼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합시다. 입자 한 개의 질량은 입자 1몰의 질량에 아보가드로수를 나눠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몰과 질량이 끝난 거야. 몰과 질량에서는 공식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몰과 기체의 부피도 공식을 잘 알아두면 돼. 4번 몰과 기체의 부피. 여기서는 거기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그거 자체를 너네들이 잘 알아둬야 돼. 외우라는 거지. 밑줄 치세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 말 자체를 너네들이 그냥 다 알아둬야 돼.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밑에 같은 온도와 압력 0도씨 1기압이라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거기도 밑줄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즉 모든 기체에서라는 얘기인 거지. 영도씨 1기압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액체 고체 아니고 무조건 기체만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기체에서만 성립이야 얘들아. 기체에서만 성립. 부피 따질 때는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다. 그러면 질소 기체 2몰의 부피는 얼마겠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래. 그러면 2몰의 부피는 2 곱하기 22.4에서 44.8리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봐. 영도씨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 기체 0.1몰의 부피는 얼마가 될지 한번 구해보고 또 한 문제 영도씨 1기압에서 수소기체 44.8리터의 양이라는 건 몰수를 구하라는 거야. 얼마가 될까? 한번 구해보세요. 자, 영도씨 1기압에서 CO2 0.1몰의 부피는 0.1에다가 1몰의 부피가 22.4니까 얘는 0.1에다가 22.4리터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2.24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바꿔서 나왔어. 영도씨 1기압에서 수소기체 44.8리터 1몰일 때 22.4리터야. 그러면 44.8리터일 때는 2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도 공식이 있겠지. 근데 공식을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적어줄게요. 공식 꼭 외워야 돼. 그 아보가드로 수, 즉 입자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로 했던 건 몰질량. 세 번째로 했던 건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식 세 개를 전체적으로 나타낼게. 근데 빨간색 잘 보이니? 잘 보여? 물질의 양, 즉 우리가 몰을 구할 때에는 자 입자수로 따지면 입자수를 1몰의 입자수로 나누어지는 거야. 즉 이 1몰의 입자수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죠. 로 나눠주는 거야. 자, 입자수 따졌고 몰질량으로 나타내면은 물질의 양은 그 물질의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는 거야. 우리 이 1몰의 질량을 몰질량이라고 했고 이 몰질량은 화학식량의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인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이제 기체의 부피로 갔을 때는
여기서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 하에서 요것만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몰에 관련해서 몰과 입자수, 몰과 질량, 몰과 부피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엔 이 공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념, 이 몰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할게.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과 관련해서 우리 밀도 구하는 식은 알아. 밀도, 기체의 밀도. 우리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치? 즉, 기체의 부피분의 기체의 질량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몰을 배우고 있으니까 기체 1몰의 부피분의 기체 1몰의 질량이라고 하자. 즉, 우리가 1몰에서의 기체의 밀도는 기체 1몰의 부피는 우리 0도씨 1기압에서 무조건 22.4리터 0도씨 1기압이라고 할 때 분의 기체 1몰의 질량은 우리 몰 질량이었지? 몰 질량은 화학 식량의 그람 퍼 몰을 붙인 거다. 계속 개념 반복해서 선생님이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도 1몰의 질량 몰 질량이다. 1몰의 부피 이거다. 여기서도 1몰의 부피 이거다. 1몰의 질량 이거다.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야. 밀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래, 얘들아. 그러면 질량 단위는 그람이죠. 부피 단위는 리터죠.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그람 퍼 리터가 되는 거겠지. 여기서 온도를 T라고 할게. 압력을 P라고 할게, 얘들아. 온도가 T고 압력이 P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만약에 기체의 부피는 같아. 그리고 기체의 질량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기체의 밀도 또한 달라지겠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같아도 기체의 질량이 만약에 달라지면 기체의 밀도는 당연히 달라질 거야. 이때 서로 다른 밀도는 서로 다른 밀도는 각 기체 화학식량, 즉 분자량, 화학식량에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 있다 그랬어. 만약에 분자로 나오면 분자량이 되겠지. 이때 서로 다른 밀도는 각 기체의 분자량에 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밀도는 몰질량,
즉 화학식량에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부피가 일정해. 그럼 얘와 얘는 비례관계에 있겠죠. 부피가 일정하면 밀도와 화학식량 분자량은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내용이야. 한 가지 화살표 더 적을게요. 즉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 B는 화학식량, 즉 분자면 분자량의 B와 같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부피가 일정할 때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 B는 분자량의 B와 같다라는 거고, 이때 부피는 일정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겠지. 만약에 기체 B의 질량 분의 기체 A의 질량이야. 자, 얘들아, 질량을 몰로 나누면, 즉 몰분의 질량, 1몰의 질량분의 질량하면 몰 질량이라 그랬어. 즉 화학식량, 기체 B의 분자량, 화학식량 분의 기체 A의 분자량과 같고,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성립이 되려면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에서 기체 B의 밀도는 B와 같다. 기체 A의 밀도와 같다 라는 겁니다. 뒤에 얘들아 문제 Q1, 2, 3, 4, 5, 6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너네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0도씨 1기압에서 질소기체 14g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 질소기체 14g에 들어있는 질소기체 14g에 들어있는 양을 구하래. 그러면 N2 화학식량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얘 화학식량은 질소의 원자량은 14야. 14가 두 개 있으니까 분자량, 즉 화학식량이 28이겠지? 그러면 얘는 화학식량 분의 질량 하니까 0.5몰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수는 분자의 양이 0.5몰 있으니까 분자의 양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만큼 있겠다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부피는 0.5몰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잖아. 0도씨 1기압에서. 그치? 1몰의 부피가 22.4리터. 그러니까 0.5몰의 부피는 11.2리터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문제 풀 수 있으면은 오늘 수업은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산소, 메테인,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어. 자, 산소 기체의 몰 질량이 31에
그리고 질량이 16이야. 그러면 우리 공식에 의해서 원자의 입자의 양은 뭐야? 화학식량 즉 1몰의 질량 분의 질량이었어. 그러면 O2 질량이 16 그리고 1몰의 질량 몰 질량이 32래. 그러니까 얘 물질의 양은 산소 분자의 양은 0.5몰이 되겠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거기 첫 번째 빈칸 0.5몰. 그러니까 부피도 11.2리터지 1몰에 22.4니까 0.5몰이니까 11.2인 거야. 메테인 볼게. 메테인의 양 나와 있어. 메테인의 양이 1몰이래. 그리고 질량이 16이래. 그러면 몰 질량 얘가 얼마겠느냐? 몰 질량분의 질량이 1이래. 그러니까 몰 질량은 16g/몰이 되겠죠? 1몰의 질량이 16g/몰이 될 거야. 그리고 1몰이 있으니까 부피도 22.4리터가 있을 거야. 이산화탄소 CO2 몰 질량이 44래. 그리고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물질의 양이 0.25몰이래. 그러니까 질량은 11g 있겠죠. 질량 11g. 물질의 양 44분의 11 하니까 0.25. 그러면 0.25몰이니까 부피도 1몰에 22.4리터야. 그럼 0.25몰이면 4분의 1 해주면 되니까 5.6리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3번에는) 조금 설명할 내용이 좀 있어서 3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Q1, Q2까지 한 거야. 다음 시간에 어디부터 해야 돼? 라고 하면 Q3부터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주차 과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네, 1주차 과제 여러분들 풀어오시면 되는데 1주차 과제가 16문제밖에 안 돼. 그러니까 16문제 다 맞는다라는 목표로 한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얘들아 잊지 말고 8시까지야. 8시까지 1시간 앞당깁니다. 알겠죠?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수업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